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가 조금 뒤에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시간도 1시간 일찍 당겼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실 텐데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팀이 마지막 승리한 경기도 대구에서 열렸었는데요. 2002 월드컵의 감동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서건 기자가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 우리 지역과의 첫 번째 연결고리라면 사령탑인 신태용 감독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대구 공고와 영남대에서 활약했던 신태용 감독. K리그 시즌 중에도 대구를 자주 찾았고 대표팀 최종 구성 이후 마지막 평가전의 시작도 역시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또 13년 만인가 이렇게 하는 또 A매치이기 때문에 대구 스타디움에 찾아오신 팬들한테 또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경기도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 감독의 말처럼 대표팀의 최근 마지막 승리로 기록됐던 온두라스전. 신태용 감독과 기분 좋은 승리를 함께했던 이날 선발 골키퍼는 대구FC 소속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조현우의 이번 월드컵 활약 여부가 우리 지역 축구 팬들에겐 더 큰 관심사인데요.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정말 기쁘고 그리고 또 대구FC 팬분들한테도 정말로 좀 큰 감동을 좀 드릴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신태용 감독이 스웨덴전 승리와 함께 16강 진출의 청신호를 켤지 또 대구FC 조현우 선수는 월드컵 무대에서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밤 펼쳐지는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 첫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오늘 거리 응원전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월드컵 첫 경기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이 거리 응원전이 열리는데요. 대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단체 응원이 펼쳐집니다. 2002년 범어 네거리를 비롯해 이 전국을 가득 채웠던 붉은 함성을 재현할 수 있을지 현장에 나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단체 응원전 장소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인 스웨덴전을 1시간여 앞두고 시민들이 속속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요. 시민 한 분 만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첫 경기에서 월드컵 첫 경기에서 항상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 곳곳에는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응원전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해야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하는 데 희망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열띤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응원 나온 시민들은 국가대표팀이 2002년 이후 월드컵 첫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만큼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지역 출신이란 점도 응원을 나온 시민들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 응원전은 2,400여 석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 3층 블루존에서 이루어집니다. 응원이 끝난 뒤엔 시민들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이 연장 운행합니다. 다음 경기인 멕시코전과 독일전은 심야에 펼쳐져 교통과 소음 등을 고려해 거리 응원 장소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면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질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사한 대구검찰과 부산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검찰청은 2014년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 아들이 대구은행에 채용된 특혜 의혹을 석 달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A씨와 당시 경산 담당 본부장이었던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주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 검찰이 공무원 A씨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기소고 나머지 중간에 라인들은 다 빠진 것 같아. 근데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야, 이거. 대신 이미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박 전 행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형평성 논란이 입니다. 공무원 아들 응시 사실을 은행 본부에 전달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김경용 내정자와 이를 처리한 전직 임원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경상남도 금고 유치를 위해 전 국회의원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부산은행 본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묘하게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반드시 적용된다고 장담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개인의 재량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사건이라는 게. 기소를 하되 그 수위 조정은 판사가 내려주는 거 아닌가. 기소 독점이니까 기소 지모함인 거야. 대구검찰이 공무원 아들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검찰과 다르게 결론을 낸다면 봐주기 수사에 기소 독점주의 폐단이라는 비난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경북 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보수 정당이 우세했지만 의회는 달랐습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한 구조가 깨진 겁니다.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얼마나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는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이 견제라는 역할을 잘해왔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2년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한 무상급식 주민청구 조례는 시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수정해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의회에서 13년째 다수당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구의원 제명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시켰습니다. 절대 다수가 특정 정당 소속인 점이 의회 기능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1대부터 7대 시의회 26년 동안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한 조례는 29건에 불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찬반 토론 없이 기립이나 거수로 결정해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기초의회 또한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에 의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구시의회에 5명, 기초의회에 50명 당선된 민주당은 이제 소수였던 이전과 달리 다른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대의기관으로서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점 구조를 깬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과 기초단체 선거와 달리 정당 기호나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고 후보용지 순서도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교육감 선거는 무효 투표율이 2.76%로 대구시장 무효 투표율 1.7%보다 높았고 경북교육감도 무효 투표율이 5.6%로 도지사 3.5%에 비해 높은 등 무효표를 양산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이 대학 진학과 대회 출전비를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야구부 감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진학 등을 빌미로 학부모 6명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각종 대회에 나가는 데 필요하다며 후원회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경찰이 김천에 있는 S사 대표 A씨가 세계 거래처 사업주들에게 서로의 배우자를 가짜로 채용한 것처럼 해 2015년부터 3년 동안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같은 국고보조금 7,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1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김천에 있는 업체 4개의 대표와 가족 등 10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전통 민속 행사인 단오를 맞아 안동 기란면 단오축제가 관광형 단오제로 탈바꿈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단오 행사에는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풍년 고유제가 진행됐고 씨름과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와 면민 한마당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안동 민속박물관에서도 단오절 행사로 창포에 머리를 감고 궁궁이 꽃기와 수리취떡을 만드는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열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 최근 고속도로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해 교통사고를 막은 사례가 잇따른 데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자 올해부터 고속도로 의인상을 만들고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능하며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빙 자료와 함께 전자 또는 일반 우편으로 올해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보존 등의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보상하기 위해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후보자 추천서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학술 연구, 봉사 활용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해 오는 12월 문화훈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품을 가져가는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바닷물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병합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